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낀데세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죠. 김정훈 작가가 지으셨고 소담출판사 책이고요. 그 책 제목을 나타내는 낀데세이라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낀데와 에세이가 합쳐진 조합이고요. 낀데의 에세이다 이런 뜻이고, 그럼 낀데라는 건 뭐냐? 그거는 끼인 세대의 또 준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꼰대라는 말이 있죠. 근데 끼인 세대, 젊은 꼰대, 낀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만들어내신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세대의 에세이, 그래서 끼인 세대의 에세이, 낀데 에세이, 낀데세이 이렇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이해를 하려면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책들 중에 얼마 전이었죠. 90년생이 온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요즘 세대들에 대한 분석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90년대생들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장처럼 70년대생이 운다 라는 책도 나왔었어요. 90년생이 온다, 70년대생이 운다. 이제 이런 책의 중간에 있는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70년대생하고 90년대생 사이에 있는 80년대생은 끼인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걸 끼인 세대라냐고 표현을 했냐면, 이를테면 회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70년대생이면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나이니까 아마도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나 뭐 임원으로 막 올라가시는 중역들 위치가 될 거고요. 90년대생이라고 하면 20살 차이가 되니까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사회초년생들이죠. 이제 막 대학생이거나 회사에서는 아주 신입사원이거나 이제 막 주임 뭐 대리 잘 올라갔으면 그런 정도 나이가 되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80년대생들은 이 가운데니까 과장급, 차장급이라고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왜 끼인 세대다, 낀데라고 얘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제 과차장급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조직에서 이제 이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거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80년대생들은 아직은 꼰대는 아니라 젊은 꼰대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고요. 끼인 세대라 낀대다, 꼰대인데 젊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더 얄밉다고 90년대생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90년대생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 사회와 조직과 시스템의 오류를 잘못된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견디라고 하는 거죠. 70년대생들처럼. 그래서 더 밉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80년대생들은 참지 않고 모든 불의와 오류에 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90년대생들한테 반은 부러움, 반은 우려에 어떤 자괴감, 묘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질투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못하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냥 뭐 우리도 몰랐던 거 아닌데 이렇게 잘못된 걸, 근데 그냥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여태껏 참아온 그 인생이 좀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80년대생들은 선배 세대의 고충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또 후배 세대의 불만도 공감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도 세게 말을 못하고 양쪽을 다 맞춰주는 거죠. 다 공감이 가버리니까. 그래서 끼인 세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80년대생들이면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80년대생들은 왜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거냐, 기다리면서 살 수 있었느냐 하면 살아온 시대 자체가
기다리면서 사는 낭만의 세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드라마를 볼 때 넷플릭스나 뭐 OTT 서비스, 뭐 티빙 뭐 이런 걸로 몰아보잖아요. 그냥 정주행이라고들 부르죠. 그러면서 1편까지 마지막 편,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쭉 몰아보면 그렇게 보는 게 드라마를 보는 방법이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이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해서 좀 라떼 같기는 한데 공중파에서만 방송을 볼 수 있었던 시절에서는 드라마의 다음 편을 보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맘 졸이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일주일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기분인 일주일 만에 그걸 다시 봤을 때의 그 만족감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던 세대였고, 비디오 같은 것도 보고 싶은 영화도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는 게 아니라 비디오방 세대여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누가 빌려갔으면 그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비디오방에 아직 안 나왔으면 비디오로 출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빌려보던 이제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낭만을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려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용산에 가서 친구랑 새로 나온 게임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런데 그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었죠. 옛날엔 이렇게 뭐 5.25인치, 그래서 손바닥보다 큰 디스크를 14장을 갈아 끼워야 되는 거죠. 한 장씩 설치를 하려면. 그러다 중간에 에러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뭐 이제 이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죠. 실존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데 80년대생들은 286 컴퓨터랑 지금의 5G 통신 세대를 모두 경험하는 세대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옛날 이야기랑 지금 초현대적인 5G 통신의 세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예전에 TVN 드라마 시리즈 중에 응답하라 1997 이런 시리즈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막 아주 옛날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증을 잘 해놓은 90년대, 80년대를,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압구정동에 우리나라 1호 맥도날드 1호점이 생기던 이야기, 닥터 마틴 신발, 이스트팩 가방, 노티카 잠바를 입어야 됐던 시절,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혹시 그 시대를 기억하시는 70년대, 80년대 생들이시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추억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책 전체에서 어떤 세대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가서는 지은이도 그냥 사실 다 의미 없는 분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소속감 같은 거고 그냥 술자리 가십거리에 불가능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세대를 나누는 거는, 왜냐하면 결국 90년대생이냐 00년생이냐를 떠나서 어차피 나이가 들 것이고 그 사람들도 또 다음 세대 사이에 끼인 세대가 되고 또 꼰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또 반대로 지금의 70년대생들은 예전에는 80년대생 같은 허리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새로운 혁신을 주장하는 그런 세대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들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책이고요.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고 80년대생이라면은 아마 굉장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앞쪽에 프롤로그랑 처음에 한 2꼭지 정도를 읽어드릴 텐데, 제일 첫 번째 꼭지가 아니고 라는 꼭지인데, 80년대생을 굉장히 잘 대변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뭐 이제 후배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데 그 사람들도 참 이해는 가. 아니 너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80년대생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세대가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90년생이 온다는 읽었고 70년대생이 운다는 보지는 못했는데 뭐 그런 맥락의 책이고 참 공감되게 잘 정리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70년생이시든 80년생이시든 90년대생이시든 읽어보시면 아마 자신의 자리에서 공감이 가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낀대 세이 7090 사이에 껴버린 80세대 젊은 꼰대 낀대를 위한 에세이 김정훈 지음 소담 출판사 프롤로그 나는 80년대생 꼰대다. 70년대생과 90년대생 사이에 껴버린 젊은 꼰대 끼어 있는 세대라는 의미로 낀대라고도 불린다. 우리는 위에서 까이고 아래에서 치이는 양쪽 눈치 다 보느라 정신없는 불쌍한 세대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가 노래방 18번인 김 부장도 아니고 나홀로 칼퇴하느라 김 부장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신입도 아닌 애매한 세대. 디지털과 아날로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본캐와 부캐, 공교육과 사교육, 두 진영의 기압차가 만드는 치열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 아등바등한 세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의탁할지 눈치 보느라 정작 나 자신은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해야 할 일은 잘 알지만 하고 싶은 일은 잘 모르는 80년대생. 중간만 하는 게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자라 진짜 중간에 껴버린 80년대생. 나는, 아니 우리는 왜 낀대가 되어버린 걸까? 80년대에 태어난 게 무슨 죄길래? 며칠 전 80년대생 몇 명이 모인 술자리에 참석했다. 모르는 사람도 꽤 있었지만 그럭저럭 분위기가 괜찮았다. 부동산과 재테크 이야기가 줄을 이루다 자연스레 낀대 토크로 넘어갔다. 직업도 외모도 성격도 다른 이들이 하나 되어 일련의 말들을 신나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쿨이란 단어가 유행이 돼버린 거지? 다들 쿨 몽둥이를 맞지 못해 난리야 난리. 요즘 랩들도 봐. 전부 다 쿨해.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너를 원해라며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야. 몇 발자국 뒤에서 팔짱을 끼고 넌 내 취향 저격. 그니까 올 테면 오라며 고개만 까딱거린다니까. 끝없는 것에 대한 도전이 무의미해져 버린 시대야. 나누어서 딱 떨어지는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 낭만이 사라져 버린 게 아닐까? 나를 사랑하자. 좋지. 그런데 그거 그냥 게으른 거 아니야? 맞아. 이런저런 역할 갈등에 엮이기 싫은 귀찮음이지. 가만히 누워 자면서 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명상 중. 뭐 이런 거? 꼰대의 잔소리에 피곤함보단 애틋함을 느낀다. 꼰대가 아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꼰대임을 인정하는 게 편하다. 열정을 외치는 개그맨을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공유하고 술자리 안주로 자신을 휘화화한다.
그래, 나는 꼰대지 라는 자아 개그를 펼치는 우리는 우는지 웃는지 모를 표정의 조커다. 센스 있는 삐에로라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무시무시한 조커. 내 웃음이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는 그런 조커. 노래방 분위기를 띄우는데 그룹 쿨의 노래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대도 어울리지도 않는 쿨한 미소를 따라 짓는 건 그만둬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다. 늙은이 아닌 젊은이란 수식어가 붙는 꼰대임이 어디냐며 위안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꼰대스러운 줄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 낀대는 기존 꼰대와는 다르다. 쿨한 것에 관심 없는 70년대생도 아니고 정말로 쿨한 90년대생도 아니다. 70년대생에겐 쿨해야 해요 라고 조언하고 90년대생들에겐 쿨함의 원조는 우리라는 걸 어필하려는 새로운 DNA다. 쿨보단 핫이 편하긴 하다. 이전 세대로부터 뜨거운 열정을 강요받긴 했지만 요즘 세대처럼 차가운 여유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다. 참 어렵다. 아니, 괴롭다. 내 적정 온도를 맞추기도 어려운데 조직 전체의 온도까지 조절하라니. 이 변종 DNA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 조심스레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이상적인 낀대를 탐구하는 분석서도 아니고 이해를 갈구하는 반성문도 아니다. 그저 1984년에 태어난 80년대생답게 껴버린 80세대의 속내를 찐으로 토로해보려는 것이다. 꼰대들을 경멸한다면서도 꼰대의 DNA를 답습해 요즘 세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아니 이래라 절해라까지 요구해버리는 참을 수 없는 낀대의 가벼움을 적나라하게 털어보겠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변명과 기존 세대를 향한 원망을 담아서. PS. 안다. 내게 젊은 꼰대를 대표할 자격 같은 건 없다. 나는 다분히 주관적 요소들로 만들어진 인간이므로 내 삶을 토대로 내 세대를 설명하는 건 월권행위가 분명하다. 뭐 상관없다. 그 애매한 월권행위 역시 80년대생 낀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니까. 아니고. 일단 이건 내 의견은 아니니까 그걸 먼저 알아둬. 위에서 시켜서 얘기하는 거지 진짜 내 진심은 아니거든. 이게 다 조직 때문인데 알지? 넌 회식을 잘 안 가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내가 네 나이 땐 회식이란 회식은 다 따라다녔는데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인맥은 무시 못하거든. 아니,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게 좀 아쉽다는 거야. 널 아끼는 선배로서.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연차 쓴 것도 말해줄까? 아무리 연차 쓰란 말을 해도 사실 위에선 안 쓰길 바라거든. 지금이 휴가 갈 때냐며 말이지. 그래도 내가 총대 맨 거다. 요새 애들은 워라밸 지켜줘야 한다고. 회사 혼자 다녀? 누군 휴가 안 가고 싶어? 이런 얘기 안 듣게 내가 잘 커버쳤어. 근데 워라밸이라는 게 워랑 라의 적절한 밸런스잖아? 그러니까 휴가 가더라도 폰으로 그 워는 좀 지켜주자. 넌 놀지만 회사는 안 놀잖아. 알다시피 회사는 늘 워 상태니까. 나 센스 죽이지 않냐? 워라벨. 아무튼 비상을 대비해 카톡에 응답 제때하는 센스는 갖고 있는 게 낫단 얘기야. 아니 명령은 아니고
그냥 그러면 더 좋겠단 얘기지. 근데 요즘 애들 대단하더라. 회사에서 브이로그도 막 찍던데. 퇴근 전에 맛집 검색부터 하는 건 기본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돈도 받고 회사만큼 좋은 것이 없겠네. 아니, 비꼬는 거 아니고 나도 꼰대들 싫어한다니까. 근데 꼰대들이 총대 매는 부분이 있긴 하지. 작은 톱니바퀴가 어긋나면 큰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거든. 잘못된 거 많지. 근데 그거 모르고 입사한 거 아니잖아, 우리. 그런데 그래서 뭐 결국 참고 견디는 거지. 원래 싱싱할수록 더 빨리 상하는 법이거든. 디자인에 신경 안 쓴 물건일수록 잔고장이 적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요즘 애들 좀 이기적이라고 봐. 무책임이랄까? 자기 거 챙기고 진짜 나를 찾자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진짜 나 이전에 집단에서의 역할이란 게 있잖아. 자유를 호소하기 전에 책임감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 난 그게 그냥 게으른 거라고도 생각해. 여러 역할의 옷을 껴입기 싫은 거지. 아니, 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 세대, 요즘 애들. 나 때는 말이야, 입기 싫어 미칠 것 같은 옷도 입어야 했어. 한여름에 오리털 패딩, 한겨울에 반팔, 입으라면 입었지. 그러니 체력이 길러진 거야. 인내심, 끈기, 견디는 내성. 아니, 지금 너한테 그런 걸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꼰대들은 이런 조언 해주지도 않는다. 난 그래도 너희랑 비슷한 세대니까 공감 능력이라도 있는 거야. 난 네 편이다. 알지? 담배 같은 것도 하지 마 임마. 몸에도 안 좋은 걸, 자식이. 직장 생활은 결국 이 체력이거든, 체력. 근데 담배 하나 있냐? 아니, 내가 힘들다는 건 아니고. 햄버거. 껴있는 것들은 대체로 안쓰럽다. 장롱 아래 괴어있는 종이, 벨트에 압사당하는 뱃살, 지하철 문틈에 껴버린 가방, 별 의미 없이 앞뒤 단어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갑작스레 미뤄진 약속 탓에 붕 떠버린 시간까지. 껴있는 것들 중 그나마 봐줄 만한 것, 햄버거 패티밖에 없다. 햄버거 역시 수제버거와 패스트푸드, 건강 음식과 정크푸드 사이에 껴 애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긴 하지만 80년대생 낀대, 기인 세대, 위로는 70년대 기성세대가 있고 아래로는 90년대 신세대가 있다는데 요즘엔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기성세대가 든든한 발판이 되어 신세대를 우러러봐야 한다. 신세대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 신세대는 아닌 세대. 신세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에서 스멀스멀 풍겨오는 왠지 모를 꼰대 스멜을 감지하는 센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대라는 단어를 대체할 다른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 세대. 그렇게 구린 걸 알면서도 구린 걸 행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게 낀대다. 꼰대는 꼰대인데 젊다. 그래서 얄밉다고 90년대생들은 말한다. 시스템의 오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바꿀 생각 않고 오히려 견디라는 게 더 밉상이란다. 낀대들에겐 변명거리가 있다. 7차 교육과정으로의 변화에서 갈팡질팡하던 공교육, 경쟁하듯 업그레이드 해야 했던 CPU, 모뎀에서 ADSL로 급격히 넘어간 인터넷,
삐삐와 시티폰에 적응할 때쯤 나타난 휴대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 IMF와 금융위기, 그리고 취업 한파까지 그 모든 급변하는 소용돌이를 그저 견뎌왔기 때문이다. 이길 생각은커녕 맞서 싸울 수도 없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뭘 알아야 전투라도 해보는 것 아닌가. 우린 그 이방인들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000년을 전후로 불과 10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등장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우린 그러한 시스템의 진화를 위한 테스트 모드였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 실험실, 저 실험실 불려다녀야 하는, 다재다능해야 하는 모르모트랄까. 부모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적 굴곡을 함께 겪었고 90년대 호황기에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꿈을 키워나갈 청소년기에 IMF가 닥쳤다. 일터에서 쫓겨나는 아버지와 갑작스레 생계에 뛰어드는 어머니를 지켜봤다. 재산의 축적이나 투자에 대한 욕심을 부릴 여유는 없었다. 그저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월급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그 와중에 좋은 대학은 가야 했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까지 맞았다. 취업시장엔 한파가 불어닥쳤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지뢰밭을 지나온 우리에게 싫은 상사와의 회식쯤은 짜증나긴 해도 견디지 못할 게 아니다. 이만하면 꽤 잘 살아왔다며 버티는 것의 위대함과 낭만을 부르짖는 뉴 타입 꼰대는 그렇게 탄생했다. 낀대는 참지 않고 입을 여는 90년대생에게 부러움 반, 우려 반의 묘한 자괴감을 느낀다. 일종의 질투다.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갖고 있던 불만인데, 들어주는 사람 없이 소주잔에나 털어놓던 고독한 외침인데, 그런데 그걸 자유로이 한다고?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뭔데? 그래, 우린 머리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견우와 직녀, 아니 부장과 신입을 이어주려 열심히 날갯짓을 하는 까마귀야. 그런데 우리 보고 왜 그러고 있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 너희를 인정해버리면 잘못된 걸 외면하고 그저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하찮아져 버리는데, 이것저것 섞어도 티나지 않게 분쇄하고 으깨어버린 고깃덩어리, 갈릴 대로 갈린 패티, 그럼에도 햄버거의 맛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존재, 80년대생 낀대 파이팅. 낀대의 세이, 7090 사이에 껴버린 80세대 젊은 꼰대, 낀대를 위한 에세이. 김정훈 지음, 소담 출판사. 프롤로그. 나는 80년대생 꼰대다. 70년대생과 90년대생 사이에 껴버린 젊은 꼰대. 끼어 있는 세대라는 의미로 낀대라고도 불린다. 우리는 위에서 까이고 아래에서 치이는 양쪽 눈치 다 보느라 정신없는 불쌍한 세대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가 노래방 18번인 김 부장도 아니고, 나홀로 칼퇴하느라 김 부장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신입도 아닌 애매한 세대.
디지털과 아날로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본캐와 부캐, 공교육과 사교육, 두 진영의 기압차가 만드는 치열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 아등바등한 세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의탁할지 눈치 보느라 정작 나 자신은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해야 할 일은 잘 알지만 하고 싶은 일은 잘 모르는 80년대생. 중간만 하는 게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자라 진짜 중간에 껴버린 80년대생. 나는, 아니 우리는 왜 낀대가 되어버린 걸까? 80년대에 태어난 게 무슨 죄길래? 며칠 전 80년대생 몇 명이 모인 술자리에 참석했다. 모르는 사람도 꽤 있었지만 그럭저럭 분위기가 괜찮았다. 부동산과 재테크 이야기가 줄을 이루다 자연스레 낀대 토크로 넘어갔다. 직업도 외모도 성격도 다른 이들이 하나 되어 일련의 말들을 신나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쿨이란 단어가 유행이 돼버린 거지? 다들 쿨 몽둥이를 맞지 못해 난리야 난리. 요즘 랩들도 봐. 전부 다 쿨해.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너를 원해라며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야. 몇 발자국 뒤에서 팔짱을 끼고 넌 내 취향 저격. 그니까 올 테면 오라며 고개만 까딱거린다니까. 끝없는 것에 대한 도전이 무의미해져 버린 시대야. 나누어서 딱 떨어지는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 낭만이 사라져 버린 게 아닐까? 나를 사랑하자. 좋지. 그런데 그거 그냥 게으른 거 아니야? 맞아. 이런저런 역할 갈등에 엮이기 싫은 귀찮음이지. 가만히 누워 자면서 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명상 중. 뭐 이런 거? 꼰대의 잔소리에 피곤함보단 애틋함을 느낀다. 꼰대가 아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꼰대임을 인정하는 게 편하다. 열정을 외치는 개그맨을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공유하고 술자리 안주로 자신을 휘화화한다. 그래, 나는 꼰대지 라는 자아 개그를 펼치는 우리는 우는지 웃는지 모를 표정의 조커다. 센스 있는 삐에로라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무시무시한 조커. 내 웃음이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는 그런 조커. 노래방 분위기를 띄우는데 그룹 쿨의 노래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대도 어울리지도 않는 쿨한 미소를 따라 짓는 건 그만둬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다. 늙은이 아닌 젊은이란 수식어가 붙는 꼰대임이 어디냐며 위안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꼰대스러운 줄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 낀대는 기존 꼰대와는 다르다. 쿨한 것에 관심 없는 70년대생도 아니고 정말로 쿨한 90년대생도 아니다. 70년대생에겐 쿨해야 해요 라고 조언하고 90년대생들에겐 쿨함의 원조는 우리라는 걸 어필하려는 새로운 DNA다. 쿨보단 핫이 편하긴 하다. 이전 세대로부터 뜨거운 열정을 강요받긴 했지만 요즘 세대처럼 차가운 여유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다. 참 어렵다. 아니, 괴롭다. 내 적정 온도를 맞추기도 어려운데 조직 전체의 온도까지 조절하라니. 이 변종 DNA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 조심스레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이상적인 낀대를 탐구하는 분석소도 아니고 이해를 갈구하는 반성문도 아니다. 그저 1984년에 태어난 80년대생답게 껴버린 80세대의 속내를 찐으로 토로해 보려는 것이다. 꼰대들을 경멸한다면서도 꼰대의 DNA를 답습해 요즘 세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아니 이래라 절해라까지 요구해버리는 참을 수 없는 낀대의 가벼움을 적나라하게 털어보겠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변명과 기존 세대를 향한 원망을 담아서. PS. 안다. 내게 젊은 꼰대를 대표할 자격 같은 건 없다. 나는 다분히 주관적 요소들로 만들어진 인간이므로 내 삶을 토대로 내 세대를 설명하는 건 월권행위가 분명하다. 뭐 상관없다. 그 애매한 월권행위 역시 80년대생 낀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니까. 아니고. 일단 이건 내 의견은 아니니까 그걸 먼저 알아둬. 위에서 시켜서 얘기하는 거지 진짜 내 진심은 아니거든. 이게 다 조직 때문인데 알지? 넌 회식을 잘 안 가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내가 네 나이 땐 회식이란 회식은 다 따라다녔는데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인맥은 무시 못하거든. 아니,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게 좀 아쉽다는 거야. 널 아끼는 선배로서.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연차 쓴 것도 말해줄까? 아무리 연차 쓰란 말을 해도 사실 위에선 안 쓰길 바라거든. 지금이 휴가 갈 때냐며 말이지. 그래도 내가 총대 맨 거다. 요새 애들은 워라밸 지켜줘야 한다고. 회사 혼자 다녀? 누군 휴가 안 가고 싶어? 이런 얘기 안 듣게 내가 잘 커버쳤어. 근데 워라밸이라는 게 워랑 라의 적절한 밸런스잖아? 그러니까 휴가 가더라도 폰으로 그 워는 좀 지켜주자. 넌 놀지만 회사는 안 놀잖아. 알다시피 회사는 늘 워 상태니까. 나 센스 죽이지 않냐? 워라벨. 아무튼 비상을 대비해 카톡에 응답 제때 하는 센스는 갖고 있는 게 낫단 얘기야. 아니, 명령은 아니고 그냥 그러면 더 좋겠단 얘기지. 근데 요즘 애들 대단하더라. 회사에서 브이로그도 막 찍던데? 퇴근 전에 맛집 검색부터 하는 건 기본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돈도 받고 회사만큼 좋은 것이 없겠네. 아니, 비꼬는 거 아니고 나도 꼰대들 싫어한다니까. 근데 꼰대들이 총대 매는 부분이 있긴 하지. 작은 톱니바퀴가 어긋나면 큰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거든. 잘못된 거 많지. 근데 그거 모르고 입사한 거 아니잖아, 우리. 그런데 그래서 뭐 결국 참고 견디는 거지. 원래 싱싱할수록 더 빨리 상하는 법이거든. 디자인에 신경 안 쓴 물건일수록 잔고장이 적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요즘 애들 좀 이기적이라고 봐. 무책임이랄까? 자기 거 챙기고 진짜 나를 찾자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진짜 나 이전에 집단에서의 역할이란 게 있잖아. 자유를 호소하기 전에 책임감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 난 그게 그냥 게으른 거라고도 생각해. 여러 역할의 옷을 껴입기 싫은 거지. 아니. 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 세대, 요즘 애들. 나 때는 말이야. 입기 싫어 미칠 것 같은 옷도 입어야 했어. 한여름에 오리털 패딩, 한겨울에 반팔. 입으라면 입었지. 그러니 체력이 길러진 거야. 인내심, 끈기, 견디는 내성. 아니.
지금 너한테 그런 걸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꼰대들은 이런 조언 해주지도 않는다. 난 그래도 너희랑 비슷한 세대니까 공감 능력이라도 있는 거야. 난 네 편이다. 알지? 담배 같은 것도 하지 마, 임마. 몸에도 안 좋은 걸, 자식이. 직장 생활은 결국 이 체력이거든, 체력. 근데 담배 하나 있냐? 아니. 내가 힘들다는 건 아니고. 햄버거. 껴 있는 것들은 대체로 안쓰럽다. 장롱 아래 괴어 있는 종이. 벨트에 압사당하는 뱃살. 지하철 문틈에 껴버린 가방. 별 의미 없이 앞뒤 단어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갑작스레 미뤄진 약속 탓에 붕 떠버린 시간까지. 껴있는 것들 중 그나마 봐줄 만한 것, 햄버거 패티밖에 없다. 햄버거 역시 수제버거와 패스트푸드, 건강 음식과 정크푸드 사이에 껴 애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긴 하지만 80년대생 낀대, 기인 세대, 위로는 70년대 기성세대가 있고 아래로는 90년대 신세대가 있다는데 요즘엔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기성세대가 든든한 발판이 되어 신세대를 우러러봐야 한다. 신세대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 신세대는 아닌 세대. 신세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에서 스멀스멀 풍겨오는 왠지 모를 꼰대 스멜을 감지하는 센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대라는 단어를 대체할 다른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 세대. 그렇게 구린 걸 알면서도 구린 걸 행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게 낀대다. 꼰대는 꼰대인데 젊다. 그래서 얄밉다고 90년대생들은 말한다. 시스템의 오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바꿀 생각 않고 오히려 견디라는 게 더 밉상이란다. 낀대들에겐 변명거리가 있다. 7차 교육과정으로의 변화에서 갈팡질팡하던 공교육, 경쟁하듯 업그레이드 해야 했던 CPU, 모뎀에서 ADSL로 급격히 넘어간 인터넷, 삐삐와 CT폰에 적응할 때쯤 나타난 휴대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 IMF와 금융위기, 그리고 취업 한파까지 그 모든 급변하는 소용돌이를 그저 견뎌왔기 때문이다. 이길 생각은커녕 맞서 싸울 수도 없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뭘 알아야 전투라도 해보는 것 아닌가. 우린 그 이방인들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000년을 전후로 불과 10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등장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우린 그러한 시스템의 진화를 위한 테스트 모드였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 실험실, 저 실험실 불려다녀야 하는, 다재다능해야 하는 모르모트랄까. 부모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적 굴곡을 함께 겪었고 90년대 호황기에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꿈을 키워나갈 청소년기에 IMF가 닥쳤다. 일터에서 쫓겨나는 아버지와 갑작스레 생계에 뛰어드는 어머니를 지켜봤다. 재산의 축적이나 투자에 대한 욕심을 부릴 여유는 없었다. 그저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월급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그 와중에 좋은 대학은 가야 했고 2008년에는
금융 위기까지 맞았다. 취업시장엔 한파가 불어닥쳤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지뢰밭을 지나온 우리에게 싫은 상사와의 회식쯤은 짜증나긴 해도 견디지 못할 게 아니다. 이만하면 꽤 잘 살아왔다며 버티는 것의 위대함과 낭만을 부르짖는 뉴 타입 꼰대는 그렇게 탄생했다. 낀대는 참지 않고 입을 여는 90년대생에게 부러움 반, 우려 반의 묘한 자괴감을 느낀다. 일종의 질투다.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갖고 있던 불만인데, 들어주는 사람 없이 소주잔에나 털어놓던 고독한 외침인데, 그런데 그걸 자유로이 한다고?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뭔데? 그래, 우린 머리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견우와 직녀, 아니 부장과 신입을 이어주려 열심히 날갯짓을 하는 까마귀야. 그런데 우리 보고 왜 그러고 있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 너희를 인정해버리면 잘못된 걸 외면하고 그저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하찮아져 버리는데, 이것저것 섞어도 티나지 않게 분쇄하고 으깨어버린 고깃덩어리, 갈릴 대로 갈린 패티, 그럼에도 햄버거의 맛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존재, 80년대생 낀대 파이팅.